여러분, 혹시 일본 주부가 딸과 함께 한국에 쇼핑하러 왔다가 완전히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케이팝을 유행이라고 무시하던 엄마가 한국 물가 폭락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따라온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떡볶이 한 그릇을 먹고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잠실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본 후 이 일본 아줌마에게 일어난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간 후 이 가족에게 찾아온 놀라운 결말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함께 감동의 여정을 떠나보시죠. 오늘도 사쿠라 아야미의 집은 시끄러웠습니다. 35살인 아야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14살 딸 유나의 방에서 또 그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뭔가 한국어 같은 가사가 들리는 노래였는데 아야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야미가 유나에게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직접 딸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가 급하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자 벽에 붙은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아야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추는 모습이었죠. 아야미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유나가 신나게 BTS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트레이키즈, 저건 뉴진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야미에게는 모두 같아 보였습니다. 아야미가 침대에 앉으며 유나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에 한국어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한 건 말입니다.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팬들과 대화하고 싶고 가사도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야미가 딸을 가로막으며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지금 14살이니까 그런 거고 나중에 크면 다 시시해 보일 거라고 했어요. 유나가 실망한 목소리로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건 다 유행이고 의미 없다고 하신다고 했어요. 아야미는 답답했습니다. 딸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일본에도 좋은 음악과 문화가 많은데 왜 굳이 외국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야미가 유나에게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어 과외비로 쓸 돈이면 영어나 수학 과외를 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유나가 문을 쾅 닫았어요. 아야미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타케시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또 유나와 싸웠냐고 물었습니다. 아야미가 타케시 옆에 앉으며 싸운 게 아니라 대화를 시도한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타케시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해 못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아야미가 그건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때는 적어도 일본 문화였다고 했어요. 그때 유나가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야미가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유나가 신발을 신으며 차갑게 친구들이랑 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야미가 저녁 7시까지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아야미는 점점 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유나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낯설고 이상하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야미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아야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가득 차 있던 쌀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라면 코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몇 개 남은 상품들에는 엄청난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아야미 앞에 서 있던 아줌마가 점원에게 쌀은 언제 들어오는지 물었습니다. 점원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어요. 중국에서 수입되던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야미는 급히 냉동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2,000엔이던 냉동만두가 5,000엔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야채들도 가격이 2배 이상 뛰어 있었어요.
다른 고객 한 명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어제 뉴스 봤냐고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비상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야미는 장바구니에 겨우 몇 가지 물건만 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평소 1만 엔으로 일주일치 장을 봤는데 오늘은 3만 엔이 넘게 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아야미는 타케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타케시도 회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상 이변과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겹쳤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유나가 왜 반찬이 이렇게 적냐고 물었어요. 아야미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야미는 일찍 일어나 여러 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근처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 사토씨가 아야미에게 말했어요. 자신은 어제 새벽 5시부터 줄을 섰는데도 쌀을 못 샀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사재기를 했다고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확인해봤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배송도 지연되고 있었고 가격은 오프라인보다 더 비쌌어요. 아야미는 점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야미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 미유키를 만났어요. 미유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데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미유키가 아야미에게 한국에서 직접 사온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건데 한국은 물가가 훨씬 저렴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야미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야미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면 한 달 생활비가 2배로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타케시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저녁에 뉴스를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필품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아야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야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또다시 가계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유나가 방에서 나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유나가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야미는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마트에서 장보기 힘들어하는 엄마 모습을 다 봤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직접 사와볼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야미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리둥절했어요. 유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정보인데 한국의 생필품 가격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했어요. 특히 쌀이나 라면, 냉동식품 같은 건 절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아야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행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비쌀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가격 비교표가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주요 생필품 가격을 조사해둔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엄마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쌀은 10kg에 25,000원, 일본 돈으로 약 2,500엔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같은 양을 사려면 8,000엔이 넘는다고 했어요. 라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개들이 한 박스가 15,000원, 일본 돈으로 1,500엔 정도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같은 제품이 5,000엔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아야미는 유나가 언제 이런 자료를 준비했는지 놀라웠어요. 딸이 이렇게 세심하게 계산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나가 여행비까지 계산해뒀다고 말했어요. 인천까지 왕복 항공료가 1인당 8만엔 정도고 이틀 정도 머물면서 호텔비와 식비를 합쳐도 15만엔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 가는 비용이 총 30만엔 정도인데 한 달치 생필품을 사면 최소 15만엔은 절약할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게다가 품질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야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유나에게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습니다.
유나가 한국 팬들과 교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었다고 답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쇼핑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유나가 엄마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관련 블로그들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쇼핑하고 돌아온 일본인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모두들 만족스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야미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계산상으로는 확실히 이득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유나가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추가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문화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야미가 타케시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타케시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아야미는 잠들지 못하고 유나의 제안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런 무모한 일을 해도 될까요? 결국 아야미는 유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3일 후 모녀는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아야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유나는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아야미가 공항 건물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유나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야미는 딸이 언제 이런 준비를 다 했는지 신기했어요. 유나가 엄마에게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다음 지하철로 갈아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야미는 낯선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걱정되었지만 유나가 자신있게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공항철도에 오른 아야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열차 내부가 매우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승객들도 질서정연했고 전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유나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척척 알려줬어요. 아야미는 딸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야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생각보다 세련되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멋있게 차려입었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들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명동역에서 내린 모녀는 호텔을 찾아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가득했지만 영어와 일본어 표기도 많아서 아야미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유나가 첫 번째 목적지를 제안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건들을 사보자고 했어요. 아야미는 이미 여기서부터 가격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아야미는 깜짝 놀랐어요. 라면 하나가 1,500원, 일본 돈으로 150엔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같은 제품이 300엔이 넘었거든요. 유나가 점원에게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일본어로 대답해줬어요. 관광객들에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야미는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도 신기했어요. 1,000원, 일본 돈으로 100엔 정도인데 양도 많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유나가 하나 사서 나눠 먹자고 제안했어요. 길거리에서 김밥을 먹으며 아야미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지만 서로에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길도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유나가 엄마에게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어요. 아야미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유나가 근처 한식당을 찾아봤습니다. 메뉴판에 일본어 번역이 되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어요. 아야미는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 특별히 반찬을 더 주셨어요. 유나가 서툰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하자 사장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야미는 유나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살기 좋은 나라 같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그제서야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아야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내일은 본격적인 쇼핑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일찍 일어나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광장시장에서 전통적인 한국 음식과 생활용품을 구경하고 오후에는 대형마트에서 본격적인 쇼핑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종로오가에서 내린 모녀는 걸어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야미는 시장 입구에서부터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와 각종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마주친 건 각종 나물과 김치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아야미는 배추김치 한 포기가 5,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같은 양이 2,000엔이 넘었거든요. 가게 아주머니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 김치를 조금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아야미가 조심스럽게 맛보니 생각보다 달콤하고 깔끔했어요. 너무 맵지도 않았습니다. 유나가 아주머니에게 서툰 한국어로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었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을 손짓으로 보여주셨어요. 다음으로 들른 곳은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포장마차였습니다. 유나가 2개씩 주문했어요. 아야미는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의 쫄깃한 식감에 놀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야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일본어로 맛있냐고 물어보셨고 아야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아야미는 상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외국인인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유나가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사람들이 격려해주는 것도 좋아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유나가 유명한 마약 김밥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줄이 길게 서 있었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김밥 한 줄이 1,500원인데 크기와 맛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습니다. 오후에는 이마트로 향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들어서자 아야미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규모가 일본의 대형마트보다 훨씬 컸고 상품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쌀 코너에서 아야미는 유나가 조사해둔 가격이 정확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10kg짜리 쌀이 정말 25,000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품질도 일본 쌀 못지않아 보였어요. 라면 코너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종류도 엄청나게 많았고 가격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유나가 인기 있는 제품들을 골라주며 설명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는 만두와 각종 반조리 식품들을 봤어요. 아야미가 만두 한 봉지를 들어보니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계산을 마친 후 아야미는 영수증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주일치 생필품을 샀는데 총 10만 원, 일본 돈으로 10,000엔 정도였어요. 일본에서 같은 양을 사려면 3만엔은 좋게 들었을 겁니다. 마트 직원이 택배 서비스를 안내해줬어요. 호텔로 바로 배송해준다고 했습니다. 아야미는 한국의 배송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아야미는 하루 종일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상품들, 그리고 딸이 이 모든 걸 미리 조사해뒀다는 사실까지. 모든 게 놀라웠어요. 유나가 엄마에게 내일은 뭘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아야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유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케이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유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나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오늘 저녁에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대형 케이팝 콘서트가 있다는 소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유명 그룹이 출연하는 특별 공연이라고 했어요. 아야미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나가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나가 온라인으로 당일 티켓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좌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아야미는 결국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잠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아야미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온통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한 여학생들,
그리고 의외로 남학생들도 많이 보였어요. 올림픽 공원역에서 내리자 아야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설렘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형광봉이나 응원 도구들을 들고 있었어요. 공연장 입구에 도착하니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야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엄마에게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라고 했어요. 아이돌들의 스타일을 따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머리 색깔도 다양했고 액세서리도 개성 있게 착용하고 있었어요. 좌석에 앉은 아야미는 공연장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무대가 엄청나게 크고 화려했어요. 조명과 스크린 그리고 음향시설이 일본의 어떤 공연장보다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아야미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수만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형광봉을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첫 번째로 등장한 그룹의 퍼포먼스를 보며 아야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안무와 라이브 실력, 그리고 무대를 가득 채우는 카리스마에 압도당했어요. 유나가 엄마에게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사랑과 꿈, 그리고 희망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었어요. 아야미는 가사가 생각보다 깊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등장했을 때는 관객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어요. 아야미 주변의 일본인 관광객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하나됨이 느껴졌어요. 특히 한 그룹이 일본어로 인사했을 때 아야미는 감동받았습니다. 일본 팬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감사 인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연 중간에 아티스트가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팬들에게 각각 그 나라 언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야미는 이런 글로벌한 모습이 신기했어요. 마지막 곡에서는 전체 관객이 하나가 되어 따라 불렀습니다. 아야미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음악의 힘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아야미는 유나에게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K-POP에 열광하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유나가 기쁜 표정으로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를 함께 경험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하철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야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유나가 엄마에게 오늘 어땠냐고 물었어요. 아야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이 한국과 케이팝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야미와 유나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틀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고 내일 오전에는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아야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나에게 이번 여행을 제안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유나가 없었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이었다고 했어요. 유나는 엄마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정말 감사했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야미가 유나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치부해버렸던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그냥 예쁘고 멋있어서 케이팝을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그들의 메시지와 음악적 완성도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방식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아야미는 오늘 콘서트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수만 명이 하나가 되어 열광하는 모습이 단순한 유행 이상의 무언가였다고 느꼈어요. 그 안에는 꿈과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엄마에게 고백했어요. 사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케이팝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아야미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나가 단순히 외국 문화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유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어 과외를 받아도 되냐고 말이에요. 아야미는 웃으며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함께 배워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야미는 유나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케이팝이라는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엄마가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는 게 외로웠는데 이제는 엄마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야미도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나가 좋아하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유나의 선택을 믿고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모녀 사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나가 엄마에게 내일 집에 가면 아빠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야미는 웃으며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말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 음식을 해 먹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야미는 유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딸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 했어요. 유나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했어요. 엄마와 함께 좋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야미는 유나가 잠든 후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어요. 딸이 자신보다 훨씬 열린 마음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야미는 집 안 곳곳에 한국에서 사온 물건들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냉장고에는 아직도 한국 김치가 남아 있었고 유나는 매일 한국어 과외를 받으며 실력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타케시가 아야미에게 말했어요. 여행 다녀온 후로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야미와 유나가 함께 한국 요리를 해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다고 했어요. 어느 날 아야미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야미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야미는 유나에게 제안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모임을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유나가 눈을 반짝이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어를 배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편견을 가진 어른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야미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했습니다. 담당자가 매우 흥미로워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세대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 날, 아야미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부모와 자녀들이 모였어요. 아야미가 자신의 한국 여행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K-POP 취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유나도 무대에 나와서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K-POP의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전하는 문화라고 설명했어요. 참가자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한 중년 아버지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자신도 아들의 게임 취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아야미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어요. 또 다른 어머니는 딸이 최근에 인도 영화에 빠져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나서서 자신도 처음에는 한국 문화가 낯설었지만 알아갈수록 재미있었다고 경험담을 나눴어요.
두 번째 모임에서는 각 가족이 자녀가 좋아하는 문화를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POP 댄스를 배우는 모녀,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는 부자, 요리를 만드는 가족 등 다양한 모습이 있었어요. 세 번째 모임부터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해 발표했고 그의 부모님이 깜짝 놀라워했어요.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모임은 정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야미는 프로그램 리더로 위촉되었고 유나는 청소년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케시가 아야미에게 정말 큰 변화라고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유나와 자주 다퉜는데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 같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엄마 덕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당당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과 이런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야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딸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지역 텔레비전에서 이들의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아야미는 더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야미는 일기를 썼습니다. 딸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나와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사쿠라, 아야미 씨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물가나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콘텐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말이에요. 특히 K-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문화의 힘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요? 수만 명이 하나가 되어 열광하는 그 순간, 국경도 세대도 모든 걸 뛰어넘는 진짜 한류의 위상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한국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족 간의 이해를 깊게 만드는 특별한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아야미 씨처럼 편견을 가지고 왔던 분들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저력,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큰 감동과 변화를 주고 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고 아야미 씨 가족처럼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